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소풍 갈 때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말아주시던 바로 그 김밥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완전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상이나 하셨나요? 미국인들이 대형마트에서 김밥을 사려고 줄을 서고 품절된 김밥을 찾아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요. 심지어 가구당 구매 제한까지 걸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트레이더 조라는 미국 대형 식품 체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여름 이곳에서 냉동 김밥을 출시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아시아 음식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시 직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밥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전국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트레이더 조 직원들조차 이 정도의 인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창고에 있던 모든 재고를 끌어다 판매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나요? 매장마다 일시적으로 품절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가구당 하루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다는 구매 제한까지 걸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초기 화장지 대란을 연상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화장지가 아니라 김밥이었다는 것이죠.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개당 3달러 99센트, 우리 돈으로 약 5,000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샐러드 하나 사 먹으려면 8에서 10달러는 기본이고 샌드위치도 5에서 7달러는 하는데 말입니다. 김밥이 4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맛도 좋으니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밥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한 한국계 미국인 푸드 크리에이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라 안이라는 분이 어머니와 함께 트레이더 조 냉동 김밥을 먹어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단 3주 만에 1,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1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하루 평균 52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본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인데 그중 3%가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셈입니다. 영상 속에서 미국인들이 김밥을 처음 보는 신기한 표정,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보이는 놀라운 반응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들도 폭주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디서 살 수 있어?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나?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이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동네 트레이더 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김밥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밥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과 채식 트렌드였습니다. 트레이더 조에서 출시한 김밥은 두부와 야채가 들어간 완전한 비건 음식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4%가 완전 채식주의자이고 10% 이상이 부분적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식물성 단백질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부 요리도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맛이 밋밋하고 채소만으로는 포만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밥은 정말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이었습니다. 냉동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이 바쁜 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길고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2분 만에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김을 처음 접하면 특유의 바다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밥으로 만들어지면서 김 특유의 냄새가 많이 중화되었다고 합니다. 참기름으로 간을 한 밥의 고소한 맛, 각종 채소들의 신선한 맛이 김의 바다 향과 어우러지면서
전혀 새로운 맛의 경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이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밥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브이로그에서도 김밥을 먹는 모습이 자주 나왔고요.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 김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시던 그 김밥의 맛과는 전혀 다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미국 회사에서 만든 김밥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포장지를 자세히 보면 뒤쪽에 작게 한국산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앞면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면에 태극마크를 크게 넣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크게 써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김밥은 정말 한국 업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참치를 급속 냉동하는 기술을 응용해서 밥과 채소의 식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김밥을 만드는 한국 업체 대표님과의 인터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건 집에서 싸먹는 어머니 김밥이지만 그 맛을 그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도 급속 냉동 방식을 채택해서 밥과 채소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분들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맛과 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표 김밥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맛에 가깝게 만들려고 기술적으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밥에 진심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기름 향이 안 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참기름을 소량씩 소포장해서 따로 넣어드릴까 고민 중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은 진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김밥이 코리안 스시라고 불리는 게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김밥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이제는 김밥을 김밥이라고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장지에도 김밥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 미국인들도 그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더 이상 코리안 스시가 아니라 김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더 조가 대성공을 거두자 다른 유통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국 유통업계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한 곳에서 뭔가 잘 팔리면 다른 곳들도 재빨리 따라하거든요. 알디라는 마트에서는 퓨지아 아시안 인스피레이션즈라는 브랜드로 냉동 김밥을 출시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채소 김밥이 아니라 스파이시 연어, 불고기 비프 같은 다양한 맛으로 말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게맛살과 달걀이 들어간 김밥, 참치 마요, 김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3 49센트에서 $3 99센트 정도로 트레이더 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알디 김밥이 트레이더 조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션 크기나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도 한우물이라는 한국 업체 제품으로 냉동 김밥을 출시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김밥은 6개들이 세트로 파는데 가격이 $18 79센트에서 $21 87센트 정도입니다. 개당으로 치면 오히려 더 저렴한 셈입니다. 각 브랜드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 김밥은 참기름으로 간을 한 밥에 볶은 두부, 무절임, 당근, 시금치, 우엉 등이 들어갑니다. 9조각으로 미리 썰려 있어서 먹기 좋게 트레이에 담겨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되는 간편함이 가장 큰 장점이고 참기름 향이 진하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칼로리는 약 420칼로리 정도이고 나트륨 함량이 1050mg 정도로 좀 높긴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알디 제품은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스파이시 연어, 불고기 등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들로 현지화가 잘 되었고 가성비와 포션 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디의 장점은 매장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더 조는 주로 도시 지역에 있는 반면 알디는 교외 지역에도 많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코스트코 한우물 제품은 재료가 가장 풍부하다는 평입니다. 두부, 시금치, 당근, 우엉, 단무지, 표고버섯, 농축물까지 들어가서 맛이 깊고 진하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370칼로리로 트레이더 조보다 낮습니다. 6개 세트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당 가격으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코스트코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납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인데 이것은 김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라서 자연적으로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경고 문구를 붙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끝이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점점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자레인지입니다. 포장 윗부분을 살짝 잘라서 수분이 빠지지 않게 하고 700에서 1000와트 기준으로 2분 30초 정도 돌린 다음 1분간 그대로 둬서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김이 촉촉하고 밥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더 맛있게 먹으려는 사람들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앞뒤로 2에서 3분씩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인기입니다. 180도에서 6에서 8분간 조리하면서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김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에어프라이어를 정말 좋아해서 거의 모든 집에 하나씩은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로 먼저 데운 다음 팬에 살짝 굽는 하이브리드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은 따뜻하고 겉은 바삭한 최상의 식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라 안의 첫 영상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서는 김밥 관련 콘텐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김밥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조리법을 공유하고 다른 브랜드 김밥들을 비교해보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미국인들이 김밥을 다른 음식과 조합해서 먹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김밥을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든지 수프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심지어는 김밥을 으깨서 볶음밥처럼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계속 바이럴되면서 김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김밥의 성공은 다른 한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밥을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한식들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같은 다른 한식들도 미국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김밥이 한국 음식 전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한국 음식 먹방을 올리는 것이 인기가 되었거든요. 현재 김밥이 250톤 이상 수출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나요? 김밥 한 줄이 대략 200g 정도라고 하면 250톤은 김밥 125만 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약 3,400줄 이상의 김밥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모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증거입니다. 미국 내 수요가 정말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유럽, 중국, 호주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김밥 업체들은 세계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독일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프랑스는 새로운 음식 문화에 열려있는 편입니다. 호주는 아시아와 가까워서 이미 아시아 음식에 익숙한 편입니다. 중국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동시에 자국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한식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15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일식이나 중식, 이탈리아 음식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식 수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 1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김밥 열풍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밥이 한식의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한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맛만 좋았다면 이 정도의 열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과 비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시점,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 모두 겹쳤습니다. 둘째는 제품력이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넷째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만든 진짜 김밥이었고 한국인들의 정성과 노하우가 담긴 제품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던 것입니다. 사실 김밥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밥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가 미국인들에게도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것을 느꼈나 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데워 먹으면서도 뭔가 집밥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패스트푸드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나 피자처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뭔가 건강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냉동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김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냉동 과정을 거쳐서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김밥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았습니다. 단순히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있고 건강해서 계속 찾게 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2분 만에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4달러 정도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밥은 여전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넷째,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미 알디에서는 불고기, 스파이시 연어 같은 다양한 맛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도시락 정도로만 여겼는데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매력적인 음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김밥만큼 완벽한 음식도 드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모두 들어있고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고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료를 바꿔가면서 무한대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김치 김밥,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야채 김밥.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맛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이 김밥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이 김밥의 이런 장점들을 먼저 발견해준 셈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김밥의 글로벌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김밥 열풍을 보면서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대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고 현지인들이 그것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식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전해진 것 같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낀다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부족 문제였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생기는 행복한 고민이긴 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는 문제였습니다. 매장에 가도 김밥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김밥을 찾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인상 압박이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관리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체들이 정말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모방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밥이 인기를 끌자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에서 만든 김밥과는 맛이 많이 달랐고 소비자들도 금방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가요, 한국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 음식까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밥이 미국에서 성공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인기를 얻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삶의 방식까지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와 정부도 김밥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와 향수의 연결고리라고 평가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김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풍, 운동회, 가족끼리 나들이 갈 때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 주시던 그런 음식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입니다. 이것은 김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김밥 말고도 정말 많은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잡채, 떡볶이,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치킨. 이런 음식들도 언제든지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음식들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김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들도 충분히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밥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인기를 얻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삶의 방식까지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김밥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열풍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우리 음식의 소중함입니다. 김밥 하나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김밥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몇 년 후에는 뉴욕 길거리에서 김밥 트럭을 보게 될지도 파리의 카페에서 김밥과 커피를 함께 파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현지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밥을 내놓을 수도 있고 도쿄의 편의점에서 일본식으로 변형된 김밥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만든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음식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문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밥이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밥은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한국에 있고 그 속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떠십니까? 맛있는 김밥 한 줄 어떨까요? 이제 김밥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우리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김밥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는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큰 한류의 물결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의 따뜻한 정과 맛을 전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밥처럼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도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며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을 사로잡은 한국 김밥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